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부에서는 종목 이야기 그리고 종목 상담 함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4989번을 통해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 이 세 가지를 꼭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뒤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상담 이어갈 예정이고요. 유튜브 채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하단과 같이 검색어 입력하시면 또 다양한 다시보기 채널들이 열립니다. 다른 채널들도 유익한 채널 굉장히 많은데 그 상단 쪽을 보시면 실시간 라이브 채널 함께 열려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TV 채널과 동일하게 시청 가능하니까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변동 상황 잠시 짚어봅니다. 코스피가 지금 0.93%대까지 밀려 내려갑니다. 저희가 방송 시작한 지 40분 정도 됐는데 40분 사이에 낙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면 2130선은 고사하고 지금 2100선 지키지 못하고 밀려 내려온 뒤에 부러집니다. 지금 2시 이후에 지수 부러지는 모습들이 그래프를 통해서 한눈에 지금 파악이 되는데 2095부터 2081대까지 30분 만에 지금 부러져 내려온 겁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보시면 외국인은 매수 물량 574억 원, 뭐 비슷하게 가져가는데 기관의 매도 물량이 많이 늘었네요. 984억 원. 금융투자 쪽은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159억 원 매수로 잡히는데 투신권의 매도가 좀 많네요. 391억 원 정도 지금 매도 나오고요. 연기금도 매도합니다. 개인이 417억 원. 오히려 이제 하락장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개인들의 매수 물량은 늘어나겠죠.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660선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지금 665도 지키고 있었던 전 시간대인데 0.3%였습니다. 정확히 저희가 2시에 시작할 때 코스닥 지수가 지금 659까지 밀려 내려오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저희도 방송하면서도 30분 사이에 1%대까지 빠져내려가는 이 장을 보면서 참 답답한데 보시다시피 뭐 지금 반등이 없습니다. 지수 자체가 그냥 그대로 고꾸라지는 모습이고 일단 655선을 좀 지켜내는지 이 부분을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이 사고요. 기관 외국인 팝니다. 뭐 양매도 나오고 있고요. 당연히 외국인 기관 파는데 기관의 매도 물량 많이 늘었습니다. 투신 쪽에서 좀 팔고요. 연기금 매수 들어오네요. 42억 원. 근데 지수 맞기는 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죠. 환율도 좀 빠져내려가는데 1178원, 뭐 90전 빠져서 크게 변동은 없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전화 연결한 시점이 지금 코스닥, 코스피 양시장이 지금 급락을 계속 보이고 있는 시점이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 일단은 상황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마감 전략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네, 우선 오후장 들어와서 낙폭이 좀 계속 커지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고요. 우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약간의 좀 오전장과 좀 틀려진 부분이 이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대면 무역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소식이 어떻게 보면 오전에 좀 약간의 투자 심리를 좀 올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선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을 올해 들어서 세 번째 하향 조정한 이런 분위기가 오후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런 분위기가 시장에서 좀 그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대로 가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결론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다른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떨어진 이유로 봤을 때는 역시 최근에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그러니까 대형주들 위주로 봤을 때는 이 자동차 업종을 제외하고는 실적이 좋아지는 게 뚜렷하지 않으니까 우리 펀더멘탈 쪽으로 우리나라의 더 매도세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증시와 틀리게 미국 증시는 개별 기업들이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심으로 양호한 실적을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와 우리나라 그 기업들은 좀 반대가 우리나라 기업들은 좀 아쉬운 실적을 내는 상태에서 미국 증시에 대한 우리나라 증시가 커플링하는 현상은 극히 몇 달 정도 느끼셨겠지만 이런 부분은 제한주로 가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대외적인 변수로 우리나라 증시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말씀드렸듯이 이 기업들 실적 발표에 의한 펀더멘탈 쪽으로 시장을 좀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나라 증시는 외국인들의 매수나 순매도 집계 되는 10개 신흥국 중에서 이번 달에 외국인들의 그 매매 규모가 가장 크게 유입된 국가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한마디로 변동성이 심해지는 게 다른 나라 국가와 좀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급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내일 정도는 다시 급등하는 현상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오늘 당장 이 종목 사자라는 건 아니지만 좀 지켜볼 만한 종목 그래도 있습니까? 네, 말씀드릴 종목 역시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는 내수주로 좀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결국 내수주는 이제 경기 방어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또 많이 떨어졌던 종목 중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을 있는데 바로 한삼이라는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온라인주 판매 확대 또 브랜드 리뉴얼 효과로 인해서 하반기로 갈수록 수익성 개선이 뚜렷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삼의 연결점 봤을 때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0.6% 줄어든 2,904억,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19% 증가한 167억을 기록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론을 봤을 때 영업이익에 대한 그 증가 부분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떨어지면서 주가 하락했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2분기 실적은 그렇다 치더라도 3, 4분기 때는 중국 쪽의 그런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매수 타이밍을 갖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섬 같은 경우에 최근에 많이 떨어졌던 상태에서 어떤 종목이든지 저평가 종목을 지금 현재 찾아야 된다고 한다면 한섬이 그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매수가는 지금 현재 36,65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37,150원 말씀드리겠지만 오히려 그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매수를 지금 현재 가격에서 괜찮다.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33,000원 말씀드립니다.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수주 한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웅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OCI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인데 매출이 발표가 됐습니다. 6,539억 원 2분기 매출액이 나왔고요. 전분기 대비 1.9% 성장했다라고 현재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정의용, 볼턴, 호르무즈 해협 안보 협력 방안 계속해서 협의한다. 볼턴 지금 와 있습니다. 둘 간의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국방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했는데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국방부에서 시원하게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고요. 볼턴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유익한 대화였다라는 이야기를 밝혔고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에 대해서도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논의했고 생산적이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시간 일장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샘플러스의 박정식 전문위원,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의 이청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순식간에 이렇게 부러져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시장 보고 계신 분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들이 또 오늘은 괜찮을지 한 종목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저는 지속적으로 저평가 종목을 조금 AS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일단 현대백화점 오늘장 코스피 밀리자마자 같이 좀 동반으로 일정 부분 밀리고 있습니다. 일단 79,000원 정도의 추가 매수하셨던 분들 겁먹지 마시고 조금 더 조정 들어오면은 다시 또 3차 매수까지 가시면 됩니다. 일단 83,000원대, 2,000원대 1차 매수하셨던 분들과 그리고 79,000원대 2차 매수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차 베팅은 제가 나중에 또 신호를 드릴 텐데 현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따라 조금 다르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지금 지수를 먼저 이제 대형 종목을 보기 전에 지수를 먼저 봐야 되는데 네. 코스닥이 지금 659선을 거의 이제 위협하게끔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이 654선을 이탈시키면은 결과적으로 코스피도 한 단계 더 내려가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지수도
조금 더 한 단계 좀 깊숙하게 밀리는 포지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우리 이제 그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수가 조금 급락이 나타난다면 7만 5천 원 자리를 좀 깨고 6만 7천 원에서 한 6만 원 정도까지 좀 더 내려갈 수 있는 포지션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 리스크가 급격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7만 9천 원에 잡으셨던 추가 매수하신 분들은 그 물량을 전량 매도하면서 일단 회수를 해 놓습니다. 7만 9천 원에 매수하신 분들은 전량 매도로 일단 회수를 하시고 6만 7천 원에 다시 2차 베팅을 들어가면서 평단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현재 이 시장 리스크 잠깐 손실권으로 들어가겠지만 평단이 형성되면서 금방 시장의 회복력이 나올 때 상승력이 같이 동반으로 나오면서 충분히 긍정적인 기조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이 기업 되게 순자산 가치 대비 낮게 형성된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대략 1조 8천억, 8,200억인데 지금 순자산 가치는 4조 1,500억으로 이미 극단적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서 내려오고 있지만 겁먹지 마시고 평단만 잘 형성시키면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시장 리스크로 인해 밀리고 있기 때문에 7만 9천 원대 추가 매수하신 분들은 전량 매도하셔서 자금을 회수하셨다가 6만 7천 원 정도에 다시 2차 매수로 재접근하시면서 평단을 끌어내리는 전략을 구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경인양행, 이번에 좀 새로운 종목인데요. 네. 자, 경인양행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신규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가져온 종목인데, 국내 최대 염료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그리고 국내 유일의 시카린 제조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JMC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 기업이 포토레지스트 재료를 만들고 있고요. 디스플레이용 그 화학 첨가제 그 재료를 또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일본 수출 규제 수혜주로 엮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내일 정도의 시세를 좀 만들 수 있는 기사도 하나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일단 단기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 현재 이 기업의 순자산 가치는 2천억대인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2,800억대로 자기 자산 가치 대비 거의 적정 주가 수준에 놓여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여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파동상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거의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월봉상 흐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재료만 하나 터져준다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시세가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렇게 좀 시세가 만들어지는 종목 중 전고점 돌파하는 그런 종목들 원래 잘 안 노리잖아요. 근데 내일 정도에 좀 긍정적인 이슈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오늘 좀 많이 밀렸죠. 좀 떴다가 밀렸는데 오늘 종가에서 한 6,780원 사이로 분할 관점으로 좀 천천히 시일을 두고 잡아간다 생각하시면서 경인양행을 모아가신다면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을 때 한 번 정도는 좀 강하게 튀어주지 않을까. 요즘은 좀 대시세를 만들어가는 종목이 좀 덩치 있는 종목에서는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죠? 굉장히 이제 시가총액이 낮고 자산 가치가 낮은 그런 기업들에서 좀 대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경인양행도 일정 부분 덩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대시세는 바라보지 마시고 한 번 정도 좀 급등력이 나올 때 좀 털어내는 그러한 단기적 접근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인양행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가 전고점 보고 한 대략 8,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일단은 제가 오기 전에는 한 7,0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렸는데 이미 좀 가격이 밀렸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매수 접근을 다시금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6,700원으로 하겠습니다. 6,700원. 그래서 6,790원 정도까지 좀 분할로 시일을 두고 평단을 끌어내리는 그런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롯데 하이마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 하이마트도
이번에 좀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서 한 단계 더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롯데 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내려오게 된다면은 한 월봉상 35,000원 정도 구간까지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을 저번에 한번 살짝 언급을 드렸는데 이번에 한번 파동을 살짝 다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롯데 하이마트 같은 경우 현재 이 주가 하락력이 조금 더 내려오게 된다면 하락할 수 있는 파동 자리가 지금 거의 뭐 이미 자산 가치 대비 극단적으로 내려온 포지션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빠지게 된다면 34,000원 정도가 좀 극단적 조정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봉상 패턴을 보더라도 거의 뭐 신저점을 형성하고 있고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는 2조 300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8,700억까지 내려갔습니다. 이제 뭐 거의 뭐 내려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극단적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 내려오게 된다면 34,000원 정도가 이제 마지막 저점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이 롯데 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풀 베팅 말고 좀 분할 베팅 형식으로 좀 모아가자라고 저번에 언급을 한번 드렸었고, 그래서 분할 베팅으로 마지막까지 이제 잡을 자리는 34,000원짜리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좀 기다렸다가 한 번 더 추가 매수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롯데그룹 계열의 국내 최대 가전 소매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망하지 않는 기업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매출도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영업이익과 같이 마찬가지로 나타나기 때문에 겁먹지 마시고 이번 하락력을 기회로 여러분들이 최대한 저점을 형성시켜서 평단을 형성시켜서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후로 오늘 조금 한 2% 정도 상승력이 나오다가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조금 밀려서 오늘 거의 시초 수준까지 빠진 모습입니다. 자,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저평가 기업이죠. 지배자본 총계가 2조 7,500억짜리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1조 2,800억으로 거의 뭐 절반 수준 이하로 내려온 상황이고 실적도 긍정적으로 2019년부터 턴어라운드가 될 예정이지만 현재 시장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시세가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그러한 국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가격적인 전략을 좀 제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비율 파동은 다 지우고 어제 종가에 매수하셨죠, 그죠? 어제 종가에 만약에 이 종목을 접근했다면 대략 6,290원을 기점으로 홀딩할지 말지를 결정하십니다, 그죠? 6,290원이 깨지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우리 목표가 8,900원까지 끌고 가시는 거고 6,290원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빠르게 자금을 회수하고 나서 다시 어디서 접근하시냐면 6,000원 정도, 즉 290원 더 빠져서 6,000원 정도, 대략 5,900원 정도 때까지 내려오면 다시 재접근하는 전략을 여러분들이 구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력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오늘같이 하락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크게 밀리지 않는 대형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6,290원이 깨지면서 본절 처리를 했다 치더라도 버리지 마시고 밑에서 재접근해야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알맞게 잘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쇼핑. 자, 롯데쇼핑 같은 경우 제가 일단은 13만 8천원, 9천원짜리가 저점이다라고 언급을 드렸고 14만 5천원짜리는 과거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대에 찍었던 10만 5,800원 자리와 그리고 재무 비율 쪽으로 똑같이 빠진 자리가 현재 14만 5천원짜리다라고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이미 극단적으로 내려온 상황인데 최근에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서 좀 시세가 지지부진하고 요 13만 9천원에서 14만 5천원 사이에서 좀 횡보격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 종목도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 기회를 틈타 최대한 평단을 낮춰나가는 그러한 좀 중기적, 장기적 배팅력을 여러분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자본 총계가 11조 6,800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4조까지 빠졌습니다. 거의 4조 300억까지. 조금 더 내려오면은 뭐 3조를 찍을 기세입니다.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너무 무턱대고 마구마구 매수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미 충분히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잡았을 거라 생각을 하고, 마지막 베팅 자리는 12만 9천 원짜리를 마지막 베팅 자리라 생각하고 그냥 관망하십니다. 안 내려올 수 있어요. 그 자리는 쉽게 찍는 자리가 아닙니다. 시장이 급락이 나와야 찍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시장이 급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 12만 9천 원짜리는 절대 안 찍을 거니까 여유자금 남겨놓고 편하게 지켜보시면 될 걸로 보여집니다.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만약에 잘 상승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찍을 수 있는 자리가, 만약에 더 이상 저점을 형성시키지 않고 시장이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오게 된다면 22만 5천 원짜리는 기본적으로 찍는 자리예요. 그리고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는 36만 원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 구간에서는 뭐 가격 매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최대한 평단을 낮춰서 매집을 해 나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일단은 22만 5천 원 정도 자리까지는 시장만 긍정적으로 흘러가 준다면 1년 안에 찍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조금 불확실하면 한 2년 정도 걸리겠죠. 그리고 시장이 진짜 좋게 잘 올라가면 3년 안에 36만 원대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이 한번 방향성 잡히면 과거 회복 시장처럼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여기서 또 이렇게 한번 움직여주면 거의 뭐 2년 안에 찍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해서 지금 최대한 평단을 끌어내리는 전략으로 잘 시장에 겁먹지 마시고 모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대백화점부터 롯데쇼핑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현대건설기계 지금 영업이익이 나왔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 504억 원이고요. 전년 대비해서 33%가 감소한 실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실적 시즌이 한창인데 잘 나오는 종목들보다는 안 나오는 개별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이 보이는 현재까지의 특징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청원 본부장 만납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예, 첫 번째 종목은 UST입니다. 동사는 설립 이래 스테인리스 강관을 전문적으로 생산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서 스테인리스 강관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배관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온을 이겨낼 수 있는 고온 강관이 있고, 부식이 거의 없는 내식재, 화학용 이 세 가지 부분으로 분류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스테인리스 강관은 부식에 강하다라고 하는 점과 도장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공장과 산업용 자재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강관 산업은 전체 생산량이 5천만 톤 수준이었습니다. 그중 스테인리스 부분은 플라스틱, 나무에 비해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향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투자 증가로 신규 수요 창출 능력 또한 충분히 기대되는 요인입니다. 무엇보다 고도화된 첨단 플랜트 관련된 부분에서의 산업적인 증가는 해당 산업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경기 상황, 계절 특성에 의한 영향력이 크지 않다라는 점에서 UST라고 하는 기업의 스테인리스 부분에서의 판매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시가총액이 1,200억 원 수준으로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토대로 유보율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흔히 말하는 내실 있는 기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분기 영업이익이 9억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습니다. 매출액 또한 증가한 상황에서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된 점, 그래서 이러한 점을 토대로 올해
실적 개선세를 충분히 기대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 동사 같은 경우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무너지는 상황에서 해당 종목 또한 3,91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찍었는데 이후 올 6월 말까지 매우 긴 시간 동안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6월 말에 한 번에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21선을 쉽게 이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일 양봉이 하나 정도만 나와준다면 사실상 주가의 반등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입니다. 목표 가격을 6,050원, 손절 가격을 4,71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영화금속입니다. 동사는 주물을 제조하고 자동차 부품을 생산 그리고 구매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매출 비중으로 보았을 때는 자동차 부품 관련 매출이 99%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참고로 자동차 부품용 주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의 안전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품입니다. 용해된 금속을 주형 속에 넣고 응고시킨 후 금속 제품으로 만드는 일, 차량의 경우에는 사이드 밀러나 휠까지 거의 모든 외관은 이런 주물 방식으로 제작이 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역시 자동차입니다. 경기가 회복된다고 할 수는 없고 자동차 산업이 회복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국내 완성차 업계의 지속적인 신차 출시와 차량 보유 대수의 증가, 이에 따른 AS 용품 수요 확대,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 이 모든 것들을 결코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완성차 업체의 생산량 증가에 따른 물량 증가가 이어져 동사의 1분기 실적이 소폭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한 607억 원, 당기순이익은 6억 원으로 흑자폭이 증가했습니다. 매출 원가 또한 소폭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점은 동사의 고정비용 감소로 이어져 추후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라고 보여집니다. 시가총액이 700억이 안 되는 작은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평선이 현재 꽤나 밀집한 상황에서 지난달 두 번에 걸친 급등이 나왔고 2월 14일 기준으로는 1935원이라고 하는 고점을 찍었던 만큼 다시 한번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금속 같은 경우에는 목표 가격을 1745원, 손절 가격은 조금 짧게 1435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오일입니다. 동사는 석유 제품과 윤활유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유업체입니다. 단일 공장 기준으로 세계 2위의 정유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의 인지도 또한 매우 높습니다. 지난해 WT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제 유가의 약세가 동사의 실적을 크게 악화시켰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유가의 반등이 소폭 이어지고 있고 얼마 전에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60달러를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주가, 동사의 주가 또한 최근 들어서 반등하는 흐름이 이어졌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실적 개선세 또한 매우 좋습니다. 영업이익의 경우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9천억 원 수준. 물론 지난해였죠. 실적 악화가 하나의 기저효과를 일으키는 것은 맞다 하더라도 1년 만에 큰 폭의 반등이 나왔다는 점에서 예전 수준으로의 회복은 결국에는 시간 문제라고 보입니다.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연기금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관의 매수세가 매우 뚜렷합니다. 이를 반영하든 지난 5월 이후 주가가 바닥을 다졌고 이후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WTI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유가의 반등이 지금처럼 나온다면 별 무리 없이 S오일은 저점 구간에서 점진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목표 가격을 1차적으로는 10만원을 제시해 드릴 건데요.
해당 가격을 돌파하게 되었을 때는 11만 원까지의 상승은 무난하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8만 5천 원 잡고 대응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국내 1위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포함한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온라인 광고, 게임, 그리고 음악 콘텐츠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핵심인 모바일 메신저 부분을 살펴보게 될 경우에는 국내 1위 메신저죠. 카카오톡을 토대로 한 수익 창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고 상품 중 하나인 카카오톡 보드의 시작은 국내 모든 매체를 통틀어 높은 파급력을 보이고 있고 선물하기 서비스, 카카오 메이커스 등의 사용을 통해 이용자의 관심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사는 포털 사이트로 다음을 이용하고 있죠. 모바일 게임 사업부가 카카오에서 카카오 게임즈로 통합이 되면서 입지도 구축을 하였고요. 음악 컨텐츠 부분에서의 강화하는 엔터테인먼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신규 사업 부분에 기회를 창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결제 수단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점. 결국 카카오는 우리가 단순하게 카카오톡 그것뿐만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사업에서 한 가지, 정말 특정 사업에서 큰 폭의, 말 그대로 큰 폭의 실적 개선세가 나온다면 주가 또한 매우 강한 상승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 개선세는 매우 기대가 됩니다. 영업이익은 1,500원, 이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순이고요. 당기순이익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동사의 기업 가치는 결국에는 매우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7월 24일 오늘입니다. 동사가 다시 한번 최근 들어서 240일 기준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본 구간 중에 외국인들의 매수세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고 큰 폭의 악재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공사의 주가는 단기적인 조정은 있다 할지라도 우상향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목표 가격을 16만 8천 원, 손절 가격을 11만 6,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바텍입니다. 바텍은 덴탈 이미징, 디지털 엑스레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흔히 치과용 엑스레이와 CT 등의 장비를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치과는 기타 내과나 외과와 달리 개인 병원 혹은 네트워크 치과의원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치과와 의원의 수는 17,500개를 넘어가고 연평균 3%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죠. 관련 기관 동사는 물론이고 고객 또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 환경이 결코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급여에 대한 적용 연령 확대가 얼마 전에 시행이 되었죠. 기존 70세에서 65세로 낮춰졌다는 점. 치과용 임플란트의 국내 시장 규모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점과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높은 수준의 임플란트 기술력과 보급률, 이를 토대로 해외 시장에서의 판매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상 최대 매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440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고요. 당기순이익은 387억 원.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의 진입이 지금처럼 안정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실적 개선세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표 가격은 32,000원 정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24,500원인데 현재 기술적으로 내일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내일 정도까지는 소폭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후로는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바텍 현 구간에서 점진적으로 매수하면서 한번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UST부터 바텍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단기 접근했던 종목들 리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두산중공업 네. 뭐 며칠 안 됐죠, 사실 이게? 네. 어제죠. 어제 네. 어땠습니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네, 올라가고 있고 지금 6,200
90원이 어제 종가였는데 어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린 종목인데 지금 6,360원으로 지금 지수가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 긍정적인 기조의 주요 요인이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력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실적 성장세가 턴어라운드 기미가 살짝 좀 보이고 있고 원래는 좀 원전 쪽에 가장 좀 비중이 발전 사업 쪽에서 높았는데 이제 원전 쪽을 이제 많이 또 축소를 했고 그리고 또 원전 해체 사업 쪽으로 또 신규 사업을 또 진행 중에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을 다시 또 진행하고 있어서 뭐 석탄 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수주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2019년 다시금 또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자산 가치는 2조 7,500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1조 2,850억으로 상당히 자산가치 대비 낮게 형성되어 있는 시점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력을 바탕으로 현재 시장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가격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6,290원을 기점으로 보유 내지는 홀딩 관점 유지하시고 6,290원이 살짝 이탈되려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본전 처리하셨다가 아까 제가 언급드린 대로 한 6,000원 정도에서 재매수하셔서 끌고 가는 철저한 가격적 전략을 구축하신다면 시장이 갑자기 안 좋아져도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산중공업에 대한 가격적인 전략들 세세하게 하나하나 잡아주셨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단기적으로 볼까요? 네, 경인양행입니다. 네, 경인양행. 새로 가지고 온 종목이었죠. 네네. 예. 일단은 국내 최대 염료 전문 제조업체이고 국내 유일의 시카린 제조업체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조금 눈여겨보는 이유는 포토 레지스트 재료를 그리고 디스플레이용 재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포토 레지스트가 결과적으로 감각제죠. 최근에 일본 수출 규제로 좀 제재를 당하고 있는 그러한 제품인데 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이 경인양행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인양행이 좀 긍정적으로 단기적 상승력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 내일 정도에 또 긍정적인 기사 이슈가 한번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고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본을 쓸 때까지는 좀 시세가 좀 괜찮았는데 많이 밀렸기 때문에 가격적 전략을 다시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지금 현재 이 종가 부근에서부터 그리고 조금 더 내려오면은 6,790원 정도 부근까지 분할로 내일까지 조금 분할로 접근을 하셔서 평단을 최대한 끌어내리는 전략으로 가시고 손절 라인은 6,700원, 즉 6,790원이 깨지는 그 시점 6,7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무구조가 양호합니다. 매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좀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는 기업이고 순자산 가치는 2,070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2,800억으로 좀 적정 주가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 우리가 좀 기술적으로 접근하기 좀 안정적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고 기술적으로 접근한다는 건 철저하게 가격적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시한 전략 지금 가격 구간부터 6,790원까지 분할 접근 그리고 6,790원을 깨면서 6,700원을 위협하면 그냥 전량 손절 이대로 상승력이 잘 나오면 8,000원 단기 매도 이런 식으로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경인양행에 대해서 지금 접근해보기는 단기적으로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청원 본부장 연결하는데요. 뉴로스 추천해 주셨습니다. 결과 어땠습니까? 네, 뉴로스가 추천을 했던 지난주 수요일 종가 기준으로 소폭 하락을 했지만 그 다음날 장중 9% 정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있었다기보다는 수소차 전반적인 섹터에 속한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죠. 그러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는데 이후로 시장이 밀리게 되면서 동사의 주가 또한 당시에 추천했던 가격까지 다시 한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5,1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입니다. 해당 가격대를 계속해서 지지를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제가 단기 접근 종목으로 뉴로스를 들었지만 이제는 중기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편입하는 것도 매우 좋은 시점이 다시 왔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뉴로스를 만약에 보유하고 있구나 현 시점에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은 중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들어가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뉴로스도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보기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뉴로스에 이어지는 오늘의 추천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은 영화금속이라고 하는 네. 종목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지난달이었죠. 2번에 걸친 음봉, 특히 장대 음봉이 나왔고 그 이전에도 한번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계속해서 시장이 밀렸던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버텨주는 모습, 즉 지금 가격대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추가적인 하락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단기 접근 종목으로는 영화금속을 추천을 해드릴 거고요. 목표 가격은 1,745원, 손절 가격은 매우 짧게 1,435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영화금속을 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시장의 특징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오늘 갑자기 급락해서 특징주가 많아졌을 수도 있는데 네. 어떤 종목이 제일 눈에 띄시던가요? 일단 리드커프라는 회사입니다. 오늘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한 지금 현재 7% 정도 상승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일단 대부업으로 좀 유명하죠. 예. 대부업으로 좀 유명한 기업이고 석유 판매 대리점 및 임대업을 좀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경부고속도로의 하행선인 천안휴게소 등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지난 3월 리드코프가 인수합병 M&A 시장에 좀 매물로 등장했었습니다. 그리고 DK D&I와 특수관계인 보유 중인 리드코프 지분 39.71%를 그리고 이 정부와 그리고 경영권을 매각하기 위해 상장사 A사와 지금 막바지 협상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벌써 한 4개월 정도 흘러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매각 이슈가 이제 거의 다시 한번 또 불어닥칠 그런 상황이 거의 다가왔다라고 또 보여지고 있고 시세 흐름도 오늘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7% 정도 상승력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매각 이슈가 다시금 또 불어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회사 실적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대부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재무 구조가 거의 탄탄하고 좀 부채가 좀 많죠. 근데 순자산 가치가 3,370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1,640억으로 상당히 자산 가치도보다 낮게 형성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이슈를 가지고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것 같고 오늘 7% 상승력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매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좀 기술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좀 파동을 잡아서 한 내일 정도에 좀 조정이 들어오면 한 6,000원 이하로 130원 정도 빠졌을 때 한 6,000원 이하로 기술적으로 체결을 시켜서 끌고 가보는 전략. 근데 대신 체결을 했는데 6,000원이 무너지면은 어떻게 돼요? 빠르게 본절 처리하고 관망하고 다시 밑에서 한 5,700원 이하에서 다시 재접근해서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파동적으로 하셔야 되고 이대로 상승력이 팍 튀어서 나오면 아마 정구점 이 7,000원짜리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매각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해서 매수가 기준에 철저한 매매 트레이딩을 해서 수익권에서 끌고 가다 보면은 매각 이슈가 맞물렸을 때 좀 대시세를 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징주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청원 본부장의 특징주 살펴봅니다. 어떤 종목이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네, 저는 메디아나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지금 이제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 발표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공사가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라고 하는 기사와 함께 오늘 장중 현재 기준으로 17%나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시장 자체 특히 코스닥 지수가 오늘 장중에 1% 넘게 빠졌고 아까 확인한 바로는 무려 1,000개나 되는 회사가 모두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시장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옴에 따라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러한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와 함께 지금 실적 시즌이라는 걸 감안해서 여러분들께서도 기왕이면 다른 것보다 실적이 조금씩 개선되었던 기업, 주가 흐름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을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특징주들까지 살펴봤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동시효과에서 지금 658포인트대까지 지금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낙폭이 크고요. 금융위에서는 카카오에 대한 카카오뱅크 지분 확대안을 승인을 했습니다. 일단 뭐 카카오에는 호재로 받아들여질 것 같은데 뭐 지수 자체가 워낙에 안 좋아서 카카오가 지금 동시효과에서 따로 큰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효과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가 2082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2100선 바로 무너졌고요. 2090선도 못 지켰고요. 2082대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동시효과에서 2080.3640에서 움직입니다. 지금 1%대의 낙폭까지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동시효과 내에서 좀 축소가 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2104포인트가 오늘 장중의 고점입니다. 보시다시피 딱 10시경까지만 보면은 잘라놓고 보면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오르나 2130선까지 가나 싶었는데 이후에 야금야금 빠지던 시장이 정오 때까지도 그럭저럭 2095포인트대에서 2100으로 다시 갈 듯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저희 방송 시작하고 2시부터 부러지기 시작해서 2시 40분께에 2085포인트가 무너졌고요. 현재는 2082, 2081까지 무너져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효과에서 2080.34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심상치 않은데요. 수급 주체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이 1,009억 원을 던집니다. 기관 연기금도 팔고 연기금이 지금 갈팡질팡했는데 결국에 매도로 포지션을 잡으면서 크진 않지만 11억 원 매도 나오고요. 투신 쪽에 매도 물량이 좀 많네요. 431억 원 정도 매도가 나옵니다. 금융투자 쪽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261억 원 들어와 주는데 역부족이고요. 외국인 매수 물량 오히려 좀 줄었습니다. 개인들은 낙폭 커질수록 매수 물량을 늘리는데 오늘 같은 장은 워낙에 윗골이 길게 다는 장이어서 개인들도 쉽게 접근을 못합니다. 저점 매수다라고 우르르 달려드는 모습들은 오늘은 보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험업종 쪽에서는 보험 쪽에서는 지금 코스피에서 사고 있고요. 은행 쪽에서 매도가 많네요. 265억 원 나오고 있고요. 사모펀드에서 503억 원 그리고 기타 법인은 사고 있다라고 잡히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봅니다. 자,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고점을 못 뚫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아쉽게도 47,000원의 매물대를 소화하지 못하고 46,400원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SK하이닉스 77,600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 다행입니다. 이 거래 하락 뒤에 실적도 괜찮았는데 반등이 좀 나오고요. 같은 섹터인 기아차는 반등폭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기아차 같은 경우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됐다. 뭐 여러 가지 상각 비용들도 괜찮게 반영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괜찮게 흘러가고 있고요. 유일하게 지금 코스피 상위 종목 중에 기아차만 보이진 않지만 좋습니다. 셀트리온,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포스코, SK텔레콤까지 모두 빠지는 가운데 셀트리온이 18만 원을 힘겹게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660인데 지금 동시효과에선 659.40까지 밀려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660 위로 조금 올라가나 싶었는데 지금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 확인이 됩니다. 장중 저점 658대까지 오늘 밀려 내려왔습니다. 장중에만 지금 14포인트가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인 건데 수급 주체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외국인 매도 물량은 좀 줄었네요. 20억 원 정도의 현재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이 338억 원 현재 매도가 잡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가운데서는 역시나 투신 쪽의 매도가 많고요. 연기금이 장 후반에 매수가 들어옵니다. 116억 원.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요. 은행 쪽도 팔고 보험 쪽도 팔고 코스닥 역시나 기타 금융 쪽도 팔고요. 사모펀드도 218억 원을 팔고 있는 상황이고 기타 법인마저도 코스닥은 매도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수급이 안 좋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빠지고요. 신라젠, 헬릭스미스 세 종목 모두 빠집니다. 대형 제약바이오 종목들 모두 조정 나오는 가운데 CJENM과 메디톡스는 소폭 상승에 성공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SK머티리얼즈, 슈젤 모두 빠지는 가운데 KMW만 상승하는데 KMW도 지금 5만 원에서 살짝 또 미끄러져 내려오네요. 49,75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자,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은 사실 좀 빨리 끝나주는 게 도움이 되는 시장이 맞을 것 같습니다. 동시효과에서 좀 불안불안한 모습들을 보였는데 지수는 정리되는 대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포지션까지 살짝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제가 전일 이야기해 드린 대로 일단 코스닥이 먼저 밀렸죠. 코스닥이 먼저 밀렸고 요즘 같은 시장은 코스닥이 밀린 후 코스피가 같이 따라서 밀리는 그러한 시장 국면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드렸고 진짜 어제 코스닥이 먼저 밀리고 나서 코스피는 지지해줬는데 오늘 코스닥 연달아 밀리고 코스피 따라 밀리는 그러한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시장 조정력을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렸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 수급도 마찬가지로 내일장에 상승력이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수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개인들 포지션만 현물 매수, 선물 매수, 콜옵션 매수 이렇게 다 잡혀 있죠. 이렇게 잡혀 있다는 건 결과적으로 뭐예요? 메이저들이 하방 베팅을 잡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렇게 베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방향성 누가 만들어요? 증시 방향성 메이저들이 만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한마디로 방향성에 따라서 시장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 현재 기관과 외인의 방향성은 하방 베팅력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으로 만약에 내일 글로벌 증시가 반등력이 강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는 어느 정도 갭은 떠서 시작하겠지만 시초 대비 상승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안 됩니다. 이 수급적인 상황으로 보았을 때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장은 못 간다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조정력이라고 생각하시란 말이죠. 그래서 조금 더 만약에 우리 시장이 조정력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좀 유의하셔야 될 점은 무엇이냐? 우리 코스닥으로 보았을 때 654 라인을 이탈시키는지 이탈시키지 않는지 이 관점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654선을 이탈시키는 흐름이 나온다면 또 한 번의 약간 투매적인 시장 리스크가 나타날 수 있고 투매력과 비슷한 이 시장 리스크가 나올 경우 우리 증시는 어디까지 밀릴 수 있냐면 한 대략 587선 정도까지 다시 한번 밀릴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합니다. 저번 2018년 10월 하락장에 저는 587선 재수 좋으면 찍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장이 확 돌아서면서 덜 찍어줬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돌아서는 거 여러분들한테 수급적으로 읽어드렸었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다시 한번 내려오게 된다면 587선 찍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가 깨져야 찍을 수 있다고요? 654선이 깨지면서 내려오면. 근데 654선이 깨지면서 내려올 때 우리가 또 이제 걸릴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걸 일종의 짝꿍댕이 쌍바닥이라 하죠. 그 걸릴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630선. 그죠? 630선 얻어맞고 반등력 나오면 다행입니다. 아시겠죠? 요 654 라인이 깨지더라도 630선 얻어맞고 반등력 나오면 다행. 근데 만약에 630선 정도까지 깨지면서 무너지면 진짜 어디를 고려해야 된다? 여기 587선을 고려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일단 코스닥을 바라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코스피로 넘어가서 보면 현재 우리 코스피 지금 밀리고 있죠. 마찬가지로 코스닥이 먼저 선제적으로 증시를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아까 제가 이제 언급드린 대로 좀 극단적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우리 코스피도 일정 부분 극단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코스닥 쪽으로 잠깐 넘어가서 아까 코스닥 630선 그죠? 630선을 찍게 되면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47 라인을 찍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정확하게 한 2046선 정도. 근데 만약에 코스닥이 630 무너뜨리면서 깨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코스피도 2046선을 깨고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디를 찍느냐? 1939선을 찍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어디서 지지받고 수급이 돌아서는지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시장에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그 경제 지표가 있죠. 오늘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프랑스
그리고 독일, 유로존, 그러니까 유럽 쪽에 서비스업 PMI와 제조업 PMI 발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뉴질랜드 쪽 발표 나왔는데 굉장히 좀 안 좋게 나타나고 있고 일본 제조업 PMI도 이미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이렇게 나타난다는 건 결국 유럽 쪽도 제조업 PMI와 서비스업 PMI가 안 좋게 발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리고 미국 쪽도 제조업 PMI, 서비스업 PMI 발표 나는데 이것도 안 좋게 발표할 가능성도 일정 부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안 좋게 발표 나면서 오늘 글로벌 시장 눌리면은 내일장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동반으로 조금 더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 한국 2분기 GDP가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 GDP 신경 안 썼어요. 근데 최근에 신경 쓰는 이유가 뭐냐면 예상치 대비 실제치가 안 좋게 나옵니다. 최근에 굉장히. 저번에도 이전치가 1.7 나왔죠. 1.7 나온 게 예상치보다 크게 하회했어요. 그래서 그 충격으로 외국인 자금이 좀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예상치가 2.0인데 2분기 실제치가 2.0보다 낮게 나온다면 외국인 자금 또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이 점까지 여러분들이 잘 신경 써서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뭐 GDP 부분 내일 확실하게 좀 봐야 되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지금 시장에서 맞는 것 같고요. 이청원 본부장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느낀 것처럼 오늘 장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장 후반이었죠. 매우 단시간에 고작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코스닥 지수가 말 그대로 급락에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하루였을 것 같고요. 수급을 지켜보게 되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근에 조금씩 회복이 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선물이든 현물이든 외국인들이 조금씩은 들어오는 게 분명히 있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이게 따른 것은 당분간 코스닥은 아무래도 약세 국면에 놓여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등이 매우 뚜렷하기 때문에 지수 자체의 움직임은 올라갈 가능성을 결코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지수 자체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코스피라고 하는, 그리고 코스피 200이라고 하는 기초 자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선물 시장에서의 움직임, 거기서의 수익 또한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코스닥은 잠시 피하되 코스피 쪽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국내 증시가 디커플링이라고 하겠죠.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움직임과 매우 다르게 움직입니다. 단순하게 GDP 경제 성장이 매우 둔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려도 있지만 저는 현재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일본이라고 보입니다. 일본에 대한 전방위적 산업의 의존도가 높았는데 이에 대한 수출 규제가 조금씩 더 이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재화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데 타격이 있게 될 겁니다. 그게 뜻하는 것은 아무래도 국가 경제 자체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에 따라서 주식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금융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의 크기가 더욱 커지게 된다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거시경제 지표, 그중에서도 한 국가의 경제력을 가장 잘 표현하는 지표죠. 그런데 최근에 환율이 그렇게 올라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증시 자체가 매우 불안해지고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환율은 크게 올랐어야 될 겁니다.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매우 크게 약해진 것도 아닌 상황에서 환율은 일정 부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 자금, 즉 외국계 자금이 주식시장, 금융시장에서 잠시 이탈을 한 것일 뿐 그 자금들이 아직까지 해외로 나간 건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다시 한번 회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 잠시 빠질 때는 몸 좀 피하시고 시장 회복되는 시점에 다시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워낙에 급격하게 밀려 내려오다 보니까 두 분께서 시장에 대한 전망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지수부터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91% 빠지면서 2082.30포인트에 거래 마감했고요. 다음 살펴봅니다. 코스닥은 1.32%나 빠졌네요. 660선 이탈되면서 659.83포인트에 거래 마감됐습니다. 환율 살펴봅니다.
11원 내렸습니다. 1177원 9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첫 번째 종목은 1011번님의 종목 대한항공 종목입니다. 33,300원에 비중 40%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대한항공은? 네.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 일단 좀 많이 내려왔다고 좀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이 대한항공의 순자산 가치를 보시면 자본 총계가 2조 8,300억짜리가 현재 시가총액이 2조 6,600억으로 원래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많이 안 내려왔었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최근에 실적이 좀 많이 안 좋아지면서 자산 가치 아래로 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그래서 현재 파동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28,000원대를 잘 지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28,000원대가 깨지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냐면 25,600원 정도 라인까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8,000원을 기점으로 좀 리스크 대응을 하셔야 되고 웬만하면 28,000원이 깨졌을 때 철저하게 조금 손절 내지는 비중 큰 축소를 하시고 다시 25,600원에 재접근하는 전략을 구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한항공에 대한 가격적인 접근 전략들 다시 한번 제시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 애경산업 종목 들어와 있습니다. 0319번님의 문자고요. 42,500원의 비중 38%. 이청원 본부장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지간하면 손절 처리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애경산업은 내일 개장과 함께 손절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동사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생활 필수품 관련 그리고 화장품 관련된 기업입니다. 실적의 측면에서 크게 개선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가의 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동사의 주가를 한번 천천히 보시게 되면 우선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 말 그대로 국내 증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던 시점에 34,000원, 34,800원이라고 하는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동사 같은 경우 지금 이번 달에 들어서 다시 그때의 가격 34,800원을 이탈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밀렸단 말이에요. 지난 10월과 현재 시장 생각했을 때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예전보다 지금이 더 높죠.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수 자체보다 하락폭이 더 큰 상황입니다. 그게 뜻하는 것은 동사의 주가 흐름 자체가 크게 기대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 현재 18% 정도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되는 만큼 내일 장에서 전량 손절 처리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애경산업, 이청원 본부장이 사실 손절하라는 이야기 저희 방송 출연한 지 지금 꽤나 오래 시간 흘렀는데 거의 제 기억에도 없는데 애경산업은 아무래도 내일 정도에 손절을 하시는 게 낫겠다라고 권유를 좀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들어와 있습니다. 3197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84,000원의 비중 70%. 개인들이 스튜디오 드래곤 7, 8만 원대의 매물대를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샀더라고요, 진짜. 네. 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스튜디오 드래곤도 이미 제가 여러 번 여러 가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고평가권이라고 언급을 많이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물려 들어가지 말아라. 그리고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좀 많이 빠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지금도 많이 내려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순자산 가치가 4,105억밖에 되지 않는데 현재 시가총액은 1조 8,570억으로 아직까지도 거의 다 4배 이상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이 종목이 크게 상승력이 나오기에는 현재 시장 상태가 받쳐주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속적으로 엄청난 고공행진 상승 국면, 대세 상승 국면이 나오게 된다면 원래 이렇게 고평가권에 있는 종목들이 더 인기를 끄면서 부각을 받을 텐데 지금과 같은 시장은 약세 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이 다시금 주가가 크게 상승력이 나오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세에서는 철저하게 조금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손절 라인을 제가 65,2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200원이면 이번 횡보 국면에 최저점을 찍은 가격 라인이고 자, 이 상태로 반등력이 나온다면 기본적인 반등 라인은
69,200원짜리이고 69,200원이 돌파가 된다면 72,900원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력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적 반등력은 65,2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반등력이 나와줘야 되고 그렇게 나오게 된다면 일단 69,400원 정도에 한 번 정도 털어내야겠다는 어떤 그런 관점을 한번 가져보시고 그리고 돌파가 된다면 72,900원 정도에는 좀 전량 매도하는 관점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7만 원대까지는 한번 기회가 온다라는 분석이네요. 65,200원이 이탈되지 않고 반등력이 반등이 나왔을 나와준다면 때. 전저점을 깨지만 그쵸, 않는다면 그쵸. 네. 근데 지금 시장이 좀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2322번님께서 안트로젠 말씀해 주셨습니다. 48,000원이고요. 비중 20%인데 이 종목이 좀 마지막에 될 것 같습니다. 이청원 본부장님 어떻게 할까요? 예, 보유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우선은 동사 같은 경우 지난 3월부터 주가가 계속해서 약세 국면에 놓였습니다. 그러다가 6월 17일에 장중 18%나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아마 그 당시에 매수를 어느 정도 하셨던 것 같아요. 현재 손실이 7%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실은 안트로젠 자체의 문제에 따른 손실이라기보다는 최근에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말 그대로 시장 하락에 따른 손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가 소폭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크게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보유하면서 한 번 정도의 거래량 증가 그리고 주가가 반등하는 시점을 한번 기다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익은 기대하지 마시고요. 현 시점에서 계속 보유를 하시되 목표 가격은 철저하게 매수 가격이 48,000원. 제약 바이오 섹터 아직까지 수급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트로젠과 같은 기업을 매수해서 수익을 실현한다라기보다는 지금 손실이 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손실은 얻지 말자라는 판단으로 48,000원 매수 가격에서는 전량 매도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안트로젠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은 이쯤에서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샘플러스 박성식 전문위원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의 이청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속보가 또 들어와 있는데 LG화학의 실적이 3시 29분께에 공시가 됐습니다. 2분기 매출이 7조 1,7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2,67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나 하락을 했다. 한마디로 매출은 늘었지만 이익률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라고 공시가 된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